오히려 올해에는 조금 이러한 연초 지표의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정훈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에서 2022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그랬고 1월 데이터가 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도 좀 반복될 수 있나 이런 걸 좀 점검해 본 보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도표 3번을 보시면 작년 2월에 발표된 1월 데이터가 좀 굉장히 이렇게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2023년 안에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빠지고 이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3월에 있었던 SVB 파산 사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좀 일시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날씨입니다. 이제 보시면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굉장히 따뜻했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역사적인 한파가 닥쳐서 좀 경제활동이 위축된 좀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사회보장급여가 좀 굉장히 좀 증가했고 세금 지출 납부액은 좀 굉장히 떨어진 반면에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올해에는 조금 이러한 연초 지표의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계절성의 좀 변화가 나타나면서 계절 조정 모델상에 좀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이제 공급망 차질이나 재고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소비 시즌인 11, 12월이 아닌 10월에 선제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잦아졌고요. 이 때문에 여기 표를 보시면 2021년에도 그랬고 22년에도 그랬고 이제 10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조금 잘 나오고 11, 12월이 좀 크게 부진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된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오히려 좀 안 나오고 11, 12월이 좀 잘 나오는 이런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발표하는 1월 계절조정 팩터를 보면은 내년 1월에 소매 판매의 계절조정 팩터가 거의 역대 최고치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1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조금만 좀 안 나오기만 하더라도 그 지표의 계절 조정치 자체는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데이터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좀 적고 서프라이즈보다는 지표가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인하 시점을 뭐 작년처럼 지연시키는 그런 재료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신용 여건이나 아니면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뭐 이러한 연초 지표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뭐 2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감안하면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것 대비해서 좀 잡혀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연준의 인하 시점이 어느 정도 확실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1,200원대 중반 정도는 어려워도 한 1,300원에서 1,200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상방이 더 열려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환경에서는 결국에는 최근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